자, 이번에는 저희가 포인터 연산이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 변수에다가 덧셈 뺄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는 것처럼 포인팅 변수에다가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인터 연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런 포인트 연산을 갖다 할 때 이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 하는데 모든 연산자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칙 연산에서도 덧셈 뺄셈에 대한 것들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포인팅 변수에다가는 곱셈과 나눗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형태들이고, 이제 플러스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관계연산자라든지 이런 이제 비교연산자, 또 천이라는 주소값하고 주소값도 결론은 포인팅 변수도 결론은 unsigned int, 즉 정수형 데이터라겠죠. 양의 정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소값도 1000번지 주소하고 2000번 주소하고 네가 커, 내가 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열과 포인터라든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포인터를 갖다 응용할 때 이런 포인터 연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좀 쓸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당연히 이제 1000이라는 메모리 주소값하고 2000이라는 메모리 주소값이 동일하냐 다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포인트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수 연산만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메모리 주소에다가만 적용할 수 있는 연산 대상체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포인트 연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p 플러스 플러스를 했어요. 포인팅 변수 p가. 그러면 이거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면 a가 가지고 있는 값이 10에서 11로 바뀌죠. 근데 이제 p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요. 이 a가 만약 1000이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 한 칸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팅 변수에다가 이제 플러스 플러스를 했을 때 1000이니까 얘가 1001로 단순하게 바뀔 거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포인팅 변수 만들 때 앞에다 이제 그 캐릭터 별표, 인트 별표, 더블 별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포인팅 변수의 그 이 크기만큼 한 칸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수형 포인팅 변수는 한 칸당 4바이트, 캐릭터형 포인팅 변수는 한 칸당 1바이트, 더블형 포인팅 변수는 한 칸당 8바이트.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p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요. 얘 같은 경우는 1000번지에서 1004번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포인팅 변수에다 플러스 1을 갖다 했을 때 종수값 1을 갖다 더하는 게 아니고요. 한 칸의 의미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면, 자, 여러분들이 포인팅 변수에 대한 작업을 할 때요. 내가 이제 캐릭터 해가지고 뭐 그 별표에서 캐릭터 별표에서 뭐 PC라는 포인팅 변수 만들고, 자, 인트라는 이제 포인팅 변수 해가지고 PI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앞에 A에서도 이제 A의 주소값 똑같이 줬죠. 그러면 자, 얘가 이제 그 1000이라는 주소값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PC라는 포인팅 변수, PI라는 포인팅 변수에다가 내가 PC 플러스 1도 할 수 있고 PI 플러스 1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1000이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근데 플러스 1 하게 되면 캐릭터 별표는 한 칸당 몇 바이트, 한 칸당 1바이트, 지 능력만큼 한 칸당 1바이트.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00번지에서 1001이 되는 거고요. 얘는 종수형 포인팅 변수, 한 칸당 몇 바이트? 한 칸당 4바이트. 그래서 1004번지가 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팅 변수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하면 한 칸에입니다. 지 능력 끝 한 칸씩 이동한다. 메모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예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접근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칙 연산자
사칙 연산들을 갖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포인트 연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도 이제 다 틀리다겠습니다. 모든 연산자들 다 적용할 수 있는 형태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PA라는 포인트형 변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P 플러스 1을 갖다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P 플러스 1을. 자, 뭐 퍼센트 P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을 한다면, 자, PA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모든 연산자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가지를 적용했을 때 어디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텍스 에러가 발생되는지를 우리가 좀 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연산자 중에서요, 우리가 어떤 것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냐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이렇게 포인트 연산을 할 수 있지. 자, 곱셈과 나눗셈은 어떤 경우 수에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포인트 연산에서는 곱셈 연산과 나눗셈 연산이 안 돼요. 자, 얘가 이제 어떤 임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곱셈에서 발생되는 값이 어떤 메모리 주소값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접근할 수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상에서 아예 포인트 연산에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연산은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덧셈과 뺄셈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플러스 1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얼마 값이 이제 출력되는 걸 갖다 한번 보기 위해서 PB하고 PA하고 PB가 각각 이제 A하고 이제 B의 주소값을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 있겠죠. 저장하고 있었겠죠. 그랬을 때 플러스 1을 하면 한 칸이라고 했죠. 한 칸당 몇 바이트냐. 그래서 이제 얘는 정수형 포인트형 변수기 때문에 한 칸당 몇 바이트다? 한 칸당 4바이트씩 이동한다 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PA가 00DB F797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C, A, B, C 뭐 C, D, E, F 빵이죠. 이렇게 4바이트 A 빵 올리면서 발생돼서 A 빵이 된 거. 그래서 4바이트 하이 어드레스로 해가지고 4바이트가 변경된 걸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로우 어드레스로 해가지고 자 C에서 뭐 하면 뭐 B, A 빵 9,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9, 8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8 9빵 A, B, C, 뭐 A, B, C 이렇게 이제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9 A, B, C 그러니까 4바이트 되죠. 그래서 이제 98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들. 그래서 한 칸당 종수형 포인트 변수니까 한 칸당 몇 바이트? 한 칸당 4바이트씩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캐릭터형 포인트 변수면 그냥 1바이트씩만 이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곱셈, 나눗셈은 무조건 안 된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경우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르게 한번 봐볼게요. 자, 앞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이제 P 연산자가 하나는 포인트 변수고요. 하나는 이제 종수형 상수였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얘를 갖다가 그 여러 가지 두 개의 이제 P 연산자를 둘 다 이제 포인트 변수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 P 연산자를 둘 다 이제 포인트 변수로 바꿨을 때는 앞에서 했었던 거하고 똑같이 어디가 안 되는지를 갖다 봐볼게요. 그래서 위에서는 왼쪽 하나가 포인트 변수 하나가 정수형 상수였을 때 곱셈 나눗셈. 그래서 곱셈 나눗셈은 어떤 경우 수에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안 되니까 고려 대상이 안 된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곱셈 나눗셈은 안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에러 떨어지는 형태를 갖다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 근데 하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곱셈 나눗셈을 주석으로 처리했을 때 어디에서 또 에러가 발생되는지를 한번 봐보게 되면 주소하고 주소를 더하는 덧셈 연산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덧셈 연산 포인트 연산에서 덧셈 연산자 같은 경우는 한쪽 P 연산자가 종수형 상수일 때만 가능하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주소에서 주소를 빼는 이거 같은 경우는요, 가능한데, 자, 얘는 이제 주소에서 주소를 갖다 뺄 때요, 얘도 이제 주소에서 주소를 갖다 뺄 때 단순 계산으로 해서 주소에서 주소를 빼는 이제 그와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요 PA가 정수형 포인팅 변수고 PB도 당연히 정수형 포인팅 변수죠. 그러면 한 칸당 몇 바이트? 4바이트. 그래서 만약 PA가 뭐 1000이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PB가 1012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자, PA에서 PB를 뺐죠. 주소에서 주소를 뺐을 때 이거는 이제 배열하고 포인터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유용하게 쓰는 형태들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0에서 1012를 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아닙니다. 자, 한 칸당 몇 바이트예요? 한 칸당 4바이트죠. PA하고 PB가 각각 몇 칸 떨어져 있냐를 갖다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요 12 값을 4로 나누면 어째요? 자, 4, 3, 12, 3이 나온 PA가 가지고 있는 1000번지하고 1012번지는 인트 크기만큼 몇 칸 떨어져 있다? 3칸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또 PB를 갖다가 PA를 갖다 빼주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어째요? 자, PB가 1012니까 1012에서 뭐 1000을 빼면 12죠. 근데 얘는 12가 아니고 양의 정수 3. 이렇게 이제 그래서 PA에서 PB를 빼냐, PB에서 PA를 빼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3 또는 3이 출력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12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갖다 주의하시고요. 만약 이 PA하고 PB가 둘 다 캐릭터형 포인트형 변수예요. 그럼 한 칸당 1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12하고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칸의 개념이다 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인트 연산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포인트 연산들 같은 경우는 어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다? 메모리 주소 값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주소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을 모든 걸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소 값에 대해서 연산할 때 가능한 연산자들이 각각 이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 갖다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주소값 그래서 한 칸당 얘가 이제 인트니까 4바이트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가로를 쳤죠. P가 가리키는 대상체를 갖다 의미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플러스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얘는 한번 우리가 한번 얘를 갖다가 같이 실행을 해가지고 한번 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요 예제를 갖다 이제 하려고 할 때, 자, 지금 보면 가로를 쳤을 때하고 안 쳤을 때하고 얘네들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 지금 보시면 얘는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A 플러스와 같아요. 즉 P가 가리키는 대상체를 뭐 하겠다? 1을 증가시키겠다. 그래서 A가 지금 1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자, P가 가리키는 대상체 값이 10에서 11로 바뀌었지 P 자체가 가지고 있는 A의 주소값은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가로에서 뭐 포인팅 변수 P가 가리키는 대상체를 내가 1씩 증가 1값 뭐 1값을 갖다 증가시키겠다. 그래서 A 값의 1을 증가시킨 거하고 같은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할 때요. 자, 가로를 빠뜨렸을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라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일반 변수가 기본적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포인트형 변수 P가 바뀌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A 값이 바뀌냐 아니면 B 값이 바뀌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 자,
제가 여기서 얘를 갖다가 우선 주석으로 처리하고요. 두 번 계산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자,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을 봤을 때요. 얘는 A 값이 바뀌어요, B 값이 바뀌어요. P 값이 바뀌죠. P 값이 인트니까 한 칸당 4바이트. C, D, E, F 빵이죠. D, E, F 빵 4바이트.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요. 기본적으로 이 문장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먼저 후의 증가이기 때문에 자, 현재 P가 가리키는 대상체 즉 A를 갖다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하냐면 P 값을 한 칸 증가시키는 거. 즉 뭐예요? A 값이 바뀐다, P 값이 바뀐다. P 값이 바뀌는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쳤을 때와 안 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자, 또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갖다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얘를 갖다 이제 전이 증가로 한번 봐볼게요. 자, 플러스에서 별표 P. 자, 그러면 자, 당연히 얘도 이제 가로를 갖다 쳤으니까 자, 얘는 플러스 A가 되겠죠. 즉 뭐예요? 누구의 값을 갖다 증가시켜요? A 값을 갖다 증가시키는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결과값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는 이제 후의 증가고요. 이것 때는 전이 증가하고 간접 접근 연산자가 만났을 때 경우수를 갖다 보여주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 가로를 쳤을 때나 안 쳤을 때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하면 요 P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전이 증가하는 거 가로를 치나 안 치나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얘가 이제 오른쪽 결합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얘 별표 P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 별표 P 그 다음에 자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P가 가리키는 대상체를 갖다가 자 P가 가리키는 대상체 값을 1을 증가시키는 이 말하고 같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다. 그래서 현재 P가 가리키는 대상체를 뭐 하겠다? 1을 증가시키겠다. 그래서 이 두 개 문장은 가로가 있나 없나 이제 동일한 의미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엔 순서를 갖다 바꿔볼까요? 별표 그리고 플러스 P 요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해보면 이때는 이제 경우수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플러스 P가 먼저 되고 거기에 있는 대상체를 갖다 의미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P 값이 바뀌었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위에하고 다르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 결합성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산자 우선이 갔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결합성 이렇게 갔는데 자 얘는 첫 번째 자 뭐한다? P 이코로 P 플러스 1이 먼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별표 P 그러면 요 P가 A의 주소값 1000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얘가 1004번지로 바뀌어서 1004번지 값에 있는 데이터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형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서 이 11번째 줄, 12번째 줄 그리고 여기서 15번째하고 16번째 이 네 가지의 경우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구별을 하시라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접근 연산자하고 플러스 교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표현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형태들 그거 갖다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포인팅 변수할 때 이렇게 이제 플러스 1 이와 같은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 앞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종류의 이제 포인팅 변수를 갖다 봤었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이제 플러스 1을 갖다 이제 얘를 갖다 한번 적용을 시켜 볼까요? 아까 여기서도 이제 얘네들이 A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았죠? 제가 이제 말로만 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자 A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P 플러스 1을 갖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PC 플러스 1 했을 때 각각 이 값이 이제 바뀌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이야기를 뭐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니까요. P 값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A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데 한 칸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플러스를 했을 때 한 칸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각각 이제 A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으니까 A 값을 A의 주소 값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보면, 자, A의 주소 값을 갖다 기본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랬을 때 똑같은 A의 주소값, 여기서는 이제 16진수로 이제 기본적으로 하니까 여기 했을 때 A의 주소값이 010FF94예요. 94죠. 그랬으면 얘네들한테 다 A의 주소값 줬으니까 PC나 PI나 PD나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거 똑같겠죠. PC에다 플러스를 했어요. 94에서 95 캐릭터형 포인트형 변수기 때문에 플러스 1 한 칸당 몇 바이트? 1바이트. 자, PI는 자 똑같은 94인데 자 5, 6, 7, 8 자, 한 칸당 몇 바이트? 인트 별표니까 한 칸당 4바이트. 4칸. 자, 플롯형 같은 경우도 4바이트짜리니까 한 칸당 4바이트. 더블형은 8바이트니까 한 칸당 8바이트. 똑같은 플러스를 했지만 한 칸당 이제 바뀌는 형태들이 달라지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는 이제 로우 어드레스로 이제 값이 이제 주소 값을 갖다 이제 변경시키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갖다 하니까 얘가 28, 7 이렇게 이제 24, 24, 20 이렇게 한 칸당 뭐요? 로우 어드레스로 이렇게 한 칸 이동하는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포인터에 대한 이해를 갖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접근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판서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딩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방식으로 좀 말씀드렸고, 또 PPT로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또 이제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포인트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희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포인터 쪽에서 이제 몇 가지 좀 특이한 이제 다양한 포인터들을 갖다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차후에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자, 그 우리가 이제 포인팅 변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할 때요, 캐릭터 별표, 인트 별표, 더블 별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보이던 포인팅 변수를 갖다 우리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자, 우리가 이제 헬로 월드를 할 때도 이제 큰 따옴표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널 문자가 자동으로 붙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널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C에서 쓰는 이제 그 세 가지 영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에 대한 포인터, 다중 포인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포인터들을 갖다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 보이던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항상 포인팅 변수를 갖다 만들어 줄 때는 가리키는 대상치의 데이터 타입하고 정확히 일치시켜 주라겠죠. 캐릭터형을 가리키면 캐릭터 별표, 인트형을 갖다 가리키면 인트 별표, 더블형을 갖다 더블 별표. 근데 이 그 포인팅 변수를 갖다 만들 때 이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간접 접근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가서 이 데이터 형식, 간접 접근 형식만큼 메모리를 몇 바이트를 어떻게 읽고 쓰고 할 거냐, 이런 간접 접근 방법을 갖다 했는데, 이 보이던 포인팅 변수 같은 경우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접 접근 방법을 처음에 명시를 안 한 거예요. 필요할 때 형변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겠다, 이유 같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보이던 포인팅 변수 같은 경우는 간접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캐릭터형 변수나 인트형 변수나 더블형 변수나 어떤 유형의 데이터의 주소값을 가지더라도 경고가 따로 안 뜹니다. 앞에서 이제 캐릭터 별표, 인트 별표에서 A의 주소값 똑같이 줬을 때 컴파일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이제 원인 경고창이 이제 뜨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보이던 포인팅 변수를 해가지고 캐릭터는 인트나 더블이나 이제 다 주더라도 경고창이 안 뜨는 어떤 유형의 주소값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단 이 보이던 포인팅 변수를 갖다 쓸 때는 항상 뭐가 따라와야 된다, 형변환이 따라와야 된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던 포인팅 변수를 갖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유형의 변수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보이던 포인팅 변수에다가 얘 값을 갖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내가 이제 종수형 포인팅 변수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이런 대상체를 하면 이렇게 이제 P는 정수형 포인팅 변수이기 때문에 i의 주소값을 저장할 때는 경고가 안 떠요. 근데 P는 간접 접근 방법이 인트인데 C는 뭐요? 직접 접근 방법이 캐릭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경고 뜨는 형태들을, 그래서 다양한 자료형들의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들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게 이 보이동 포인팅 변수를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보게 되면 이런 다양한 유형의 포인팅 변수들이 주소값을 다 갖고 있겠죠. 그러겠죠. 그랬을 때 이 보이동 포인팅 변수에다가 어떤 유형의 포인팅 변수의 값을 갖다 그대로 복사하더라도 경고는 따로 안 뜹니다. 근데 자, 여기서 P는 종수형 포인팅 변수예요. 그랬을 때 PI도 종수형 포인팅 변수이기 때문에 각각 이제 복사했을 때 경고 안 뜨는데, 자, P와 PC는 캐릭터형 별표와 인트 별표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하라는 형태,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동 포인팅 변수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의 주소값도 기본적으로 다 저장을 할 수 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이동 포인팅 변수는 제일 처음부터 간접 접근 방법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P라는 포인팅 변수가 C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P를 통해서 C를 간접 접근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항상 뭐가 따라요? 이 대상체의 직접 접근 방식하고 똑같이 읽고 쓰기 위해서 이렇게 형변환이 꼭 따라와야 된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P를 통해서 i라는 변수를 갖다 내가 수정하려고 할 때 얘를 갖다 뭐예요? 종수형 포인팅 변수로 얘를 형변화시킨 걸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뭐 P라는 포인팅 변수로 D 더블형이죠. 이 더블형을 접근하기 위해서 더블형 포인팅 변수로 형변화시킨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뭐예요? 이 형변환이 이 보이동 포인팅 변수를 통해서 내가 간접 접근하려고 할 때는 항상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형변환이 꼭 따라와야 된다 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제 이런 형변환을 갖다 할 때도요. 자, 정수형 변수 i가 있어요. 근데 이 보이동 포인팅 변수에다가 i의 주소값 줬네요. 근데 얘를 갖다 더블형 포인팅 변수 했어요. 그러면 이 i는 4바이트에다가 데이터값 저장하고 있는데 이 P가 i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i를 가리킨 건 맞겠죠. 근데 얘를 갖다 더블형 포인팅 형변화 시키면, 자, 더블형 포인팅 변수는 뭐예요? 메모리 몇 바이트? 여기서부터 8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어째요? 지수부, 가수부 형태로 해가지고 실수 형태로 데이터를 갖다 읽고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가 저장하는 방식하고 불일치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값을 갖다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포인팅 변수 할 때는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대상체하고 뭐요? 데이터 타입을 정확히 직접 접근 방법과 간접 접근 방법을 정확히 일치시켜줘야 뭐한다? 의미 있는 값을 갖다 읽어올 수 있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그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를 갖다 할 때도요. 요거 대상체에 대해서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이 별표 P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플러스를 갖다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변을 갖다 당연히 이제 별표 P가 i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i의 주소에 가서 내가 캐릭터로 읽을지 인트형으로 읽을지 안 정해졌죠. 형변환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작업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 할 때 형변환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형태를 갖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P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뭐예요? 인트로 형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갖다 해줘야 되는 것들, 그걸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으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 별표 P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작업으로 이렇게 형변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로를 갖다 이제 해서 P가 가리킨 대상체 플러스 이걸 갖다 하게 되면 얘를 갖다 이제 이 한쪽만 해주게 되면 읽을 때 현재 P가 가리킨 대상체 i값 50을 읽어서 1을 더하면 51이죠. 이거를 다시 i에 접근해야 됐죠. 읽을 때 형변환, 저장할 때 형변환. 그래서 정확히 이걸 갖다 이제 가로라든지 이걸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형변환, 이 보이정 포인팅 변수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쓰려고 하는데 왜 보이정 포인팅 변수를 갖다 쓰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 예제로 봤었던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봐보면,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4개의 변수 값을 갖다가 일식을 갖다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일식을 갖다 기본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일식을 갖다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인팅 변수를 몇 개 만들었어요? 4개 만들었죠. 4개, 4개, 4개.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포인팅 변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4개의 포인팅 변수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거를 4개의 포인팅 변수로 작업하지 않고요. 이거를 자, 여러 개 이제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거를 하나의 포인팅 변수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를 갖다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예제를 8.c에다가 뒀으니까 자, 8.c에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를 갖다 작업하기 위해서 포인팅 변수를 이와 같이 4개를 갖다가 여러 개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기본 데이터 타입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형들을 갖다 이제 4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파생된 데이터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만들어서 작업하려면 이제 그만큼 많아지겠죠. 근데 이거를 포인팅 변수 하나만 가지고 보이던 포인팅 변수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전제 조건을 갖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자, 얘를 이제 보이던 포인팅 변수 P를 갖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해요. 포인팅 변수 하나만 만들었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 A를 1을 증가시키고 B를 1을 증가 C, D 얘를 갖다가 일식을 갖다 각각 다 증가를 시키고 싶다고요. 간접 접근이 아니고 뭘로? 아니 직접 접근이 아니고 뭐예요? 뭘로? 간접 접근 방법으로. 그래서 직접 접근을 하지 않고 근데 내가 이전 예제에서하고는 틀리게 포인팅 변수를 몇 개만 만들었어요? 하나만 만들었죠. 그러면 이 P 하나만 가지고 작업하기 위해서 항상 포인팅 변수로 내가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 대상체의 주소값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P를 갖다가 내가 뭐 별표 P 해서 얘를 갖다 별표 P 플러스 1을 갖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자, 얘는 간접 접근 방법이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갖다 캐릭터로 읽을지 인트로 읽을지 더블용으로 읽을지 지정이 안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뭡니까? 캐릭터형 일반 변수인 걸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갖다가 A를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A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형 포인팅 변수를 항변화시켜서 읽고 또 플러스를 해서 얘를 갖다 뭐예요? 자, 이 P를 갖다 형변환을 캐릭터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B하고 C하고 D에다가도 작업을 할 때도 뭐요? 여기다가 이제 P가 A가 아니고 뭘 가리키게? B를 가리키게 바꿔주고 B는 인트형이기 때문에 캐릭터에서 인트 별표의 항변환을 이렇게 이제 시켜줘 가지고 B 값을 1을 갖다 이제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C를 가리키도록 하고 얘는 플롯형이니까 이제 플롯형으로 이렇게 형변환을 갖다 기본적으로 시켜주는 형태들 얘는 D를 가리키도록 하고 얘는 더블용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요. 더블용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이던 포인팅 변수를 쓸 때는 뭐예요? 항상 형변환이 꼭 따라와야 된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던 포인팅을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자료 유형에 따라서 내가 뭐예요? 포인팅 변수를 여러 개를 갖다 만들 필요 없고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변수들을 갖다가 그때그때 주소값을 지정해서 간접 접근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보이던 포인팅 변수를 쓸 때는 항상 뭐다? 형변환이 꼭 따라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값을 갖다가 이제 찍어 보면 A 값하고 B 값, C 값이 뭐 일식 증가된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기본 초기 값으로 준 거,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얘를 갖다가
일씩 증가시키는 형태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포이동 포인팅 변수로 각각 일씩 이렇게 증가시켰죠. 그래서 일반 변수하고 똑같은 예제를 간략하게 기본 개념을 갖다 정리하기 위해서 보이동 포인팅 변수를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형태들 갖다 우리가 좀 살펴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개의 이제 포인팅 변수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드리면, 자, 널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널 포인터 같은 경우는 자, 대문자로 널을 갖다 쓰는데, 이거는 이제 표준 입출력 그 헤더 파일에서요. 자, 매크로 상수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0을 갖다 이 0은 뭐예요? 종수형 상수니까 인트죠. 인트죠. 이거를 포인터형으로 형변화 시켜 놓은 거. 이게 이제 널 포인터입니다. 자, 포인트 변수는 뭐라고 했어요? unsigned int라고 했죠. 0은 signed int예요. signed int와 unsigned int는 데이터 타입 형식이 틀리죠. 그래서 첫 번째 1비트로 보호 비트로 쓰냐 안 쓰냐.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형 변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쓸 때요. 이렇게 이제 포인트형 변수만 선언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 변수도 0으로 초기화시키는 것처럼 널 포인터로 이렇게 이제 초기화시키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C를 갖다 할 때요. 이제 세 개의 0을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종수 0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널 문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널 문자 백슬래시 0으로 해가지고 널 문자 그래서 그리고 또 널 포인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에서 쓰는 이제 세 개의 0이다. 그래서 숫자 0이나 뭐 이 널 문자 0이나 아니면 포인터 0이나 이 세 개는 세 개의 0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F로 이 세 개를 갖다 찍어보면요. 프린트F로 해가지고 %D로 찍어보면 세 개 다 0 나와요. 세 개 다 0이에요. 근데 얘는 인트죠. 인트죠. 자, 인트는 몇 바이트? 4바이트죠. 4바이트인데 어떤 인트예요? 사인드 인트이기 때문에 요 앞에 1비트를 부호 비트로 이제 쓰는 인트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얘는 늘 문자예요. 우리가 이제 큰 따옴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자, 2바이트 할당 받고 여기 A하고 널 문자가 자동으로 붙는다겠죠. 문자의 끝을 넣으면은 널 문자인데 이 널 문자는 뭐예요? 캐릭터. 자, 1바이트의 뭐예요? 사인드 캐릭터이기 때문에 얘 부호 비트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 널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 종수형 상수 0을 갖다가 포인트형 변수를 행변화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포인트형 변수는 무조건 몇 바이트? 4바이트죠. 근데 요 앞에 부호 비트를 쓴다 안 쓴다? 전체를 데이터 비트로 unsigned int다. 그래서 똑같은 종수형 상수 0과 널 포인터는 똑같은 4바이트 크기의 32비트를 쓰지만 첫 번째 1비트를 부호 비트로 쓰냐 안 쓰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 쓰는 기본적인 세 가지 0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이걸 갖다 출력해 보면 이제 0, 이제 %D로 뭐 출력하셔도 되고요. 이제 %U는 이제 unsigned에 대해서 이제 양의 종수를 갖다 이제 부호 비트로 안 주고 전체를 32비트를 갖다가 출력할 때 이제 쓰는 변환 코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크로 상수로 해가지고 이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에서 널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헤더 파일들에도 다 널 포인트는 다 이제 정의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널 포인터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다중 포인터, 그래서 이제 포인트된 포인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이제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이라 이렇게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더블 포인터까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그림 보시면 이 A가 10을 저장하고 있어요. PA가 누구의 주소값을 A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서 PA가 A를 가리키죠. 그죠? 근데 이 더블 P에다가 뭐 해줬어요? P의 주소값이니까 얘가 만약 5000번지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받았다 라고 우리가 이제 봐보면, 자, 얘가 이제 만약 이제 얘가 이제 5000번지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할당 받고 A는 뭐 1000번지고, 자, 이 더블 P는 뭐 9000번지 메모리 공간 할당 받았다 합시다. 그랬을 때, 자, 뭐 PA 했으니까 얘는 뭐 1000이라는 주소값을 이렇게 이제 1000이라는 주소값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겠죠. 더블 P 했어요. PA 자체가 5000이니까 얘는 5000번지. 그래서
더블 P는 포인팅 변수 PA를 가리키고 PA는 누구를 가리켜요? A를 가리키는 형태죠. 그러면 이 A가 할당받은 요 1000번지 메모리 공간을 가요. 접근하기 위해서. 자, PA가 가리키는 대상체 별표 PA 하면 A하고 같은 말입니다. 또 이 더블 PA가 있는데 자, 얘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뭐 별표 뭐 두 번 하고 더블 PA를 갖다가 더블 P를 갖다 쓰게 되면 5000번지에 있는 대상체 여기를 갖다 해서 1000번지 값이겠죠. 별표 PA 하게 되면 1000번지에 있는 대상체니까 A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을 갖다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더블 P 같은 경우는 A의 주소값일지 모르니까 이 PA한테 물어서 찾아가는 이 더블 포인터, 그래서 이중 포인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팅 변수 할 때요. 얘가 이제 뭐 인트 뭐 별표 별이 몇 개 있든요. 포인팅 변수 무조건 몇 바이트? 4바이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스테리크 문자가 이렇게 뭐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인팅 변수를 갖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 이 P 같은 경우는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예요. 얘도 결론은 4바이트거든요. 얘가 이제 4바이트 메모리 공간, 포인팅 변수 무조건,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4바이트니까. 첫 번째 아스테리크 문자는 뭐예요? 이 포인팅 변수 P가 포인팅 변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간접 접근 방법이에요. 캐릭터 별표든 언사인 인트죠. 그래서 가리키는 대상체의 간접 접근 방법, 대상체 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포인팅 변수 할 때는 식별자, 얘가 포인팅 변수라는 거, 나머지는 간접 접근 방법. 이 더블 P가 변수 이름이고 얘가 포인팅 변수라는 거 알려주고 인트 별표 뭐다? 간접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포인팅 변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해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제 포인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이제 그런 작업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포인터형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일반 변수하고 비교해서 포인터형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포인팅 변수에다가 여러 가지 연산을 갖다 이제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변수 했던 것처럼 모든 변수들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이제 덧셈 뺄셈이라든지 어떤 특정 연산,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제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을 갖다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정수값 1을 갖다 더하고 빼는 게 아니고 그 대상체 그 포인팅 변수의 능력만큼 한 칸 이동한다. 그래서 인트 별표면 4바이트, 캐릭터 별표는 1바이트, 더블 별표면 8바이트, 한 칸당 몇 바이트씩 이동할 거냐, 이걸 갖다 의미한다 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윈도우상에서는 이제 4바이트지만 리눅스에서는 GCC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8바이트가 나오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재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쓰겠지만 제일 처음부터 이제 간접 접근 방법이 이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요 보이동 포인팅 변수. 이 보이동 포인팅 변수를 갖다 쓸 때는 기본적으로 뭐다? 형변환이 꼭 따라와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C에서 이제 여러 가지 0이 있는데 널 포인터 0이라는 정수형 상수를 우리가 이제 포인터로 이제 형변화시킨 형태들 갖다 볼 수 있는 형태고요. 가리키는 대상체가 일반 변수가 아니고 포인터인 이제 다중 포인터, 더블 포인터라든지 뭐 삼중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포인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포인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